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 주말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은 김용민 PD님께서 공중파에 복귀하신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이런 걸로 생색잘 내는 사람이 아닌데 저 그날 새벽에 일어나서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새벽이 없었던, 새벽이 한밤중이었던 주진우 기자도 그날 또 재방송을 듣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아유, 참. 그러니까 그 김용민 PD님께서 진보적으로 사시고 이런 것 외에 참 잘 사신 거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김용민 PD님 걱정하고 좋아하고 이런 걸 보면요. 그렇죠? 김수민 평론가님하고 그 김프로님하고 관계만 잘 설정하시면. 아니, 근데 걔네들은 이제 일단 지금은 밟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뭐 관계고 나발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밟아야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지난 주말에 또 이 공영방송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참 많은 생각이 있었던 주말이었고요. 지난 0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KBS와 MBC의 노동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KBS 노조위원장 하시는 성재호 위원장이 예. 저희 과 1년 선배세요. 아, 그러시구나. 예, 예. 그래서 참 정의로운 선배셨는데 그 선배가 그렇게 투쟁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MBC나 KBS에 아는 후배들도 많고요.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빛 같은 것도 있고 정말 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뜨겁게 격려를 하고 해서 주중에 한번 여기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니 또 당사자인 고대영, 김장겸 네. 또 그리고 조선일보 이 삼각편대가 정의로운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무력화시킬까 골몰하는 걸 보면서 참 딱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착잡합니다. 오늘 뭐 완벽하게 관련된 주제는 아닌데요. 제가 이제 월요경제학 시간으로 좀 특이한 주제를 골라봤는데 예. 제목을 붙이면 공포심의 경제학,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쫄보의 경제학 이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보수 세력들이 보이는 발광에는 뭔가 엄청난 공포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쫄보들인 겁니다. 예. 오늘은 이제 경제학 외에 뭐 진화심리학, 뇌과학에 관한 기초적인 이야기들이 잠깐 섞여 있습니다. 편하게 들으실 수 있는 주제니까 청취자분들께서는 널널한 기분으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쫄보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어떤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뇌 구조에 관한 이야기는 뭔가 추측이나 예단을 통해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경과학 또는 뭐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매우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 차례 실험을 걸쳐서 입증이 된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선 인류의 진화를 통해서 인간 심리를 연구하는 진화심리학자들, 요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인류를 구분을 할 때요. 그 연원을 어디서 찾냐면 인류가 잡식성이라는 특이한 성향을 가진 그런 동물이라는 점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인류가 이제 지성을 점차 장착을 하고요. 영장류의 으뜸으로 이렇게 올라서는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 하나는 도전을 하는 거, 하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쪽. 요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인류가 잡식성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자는 영역동물이죠. 터전을 잘 안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육식이니까요. 그러니까 사냥감 많은 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자는요. 예. 기린도 살 곳이 정해져 있어요. 풀 많이 나는 곳에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잡식성인 인류는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사냥을 할 수도 있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냥을 하던 원시 인류가 갑자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씨앗을 심으니까 곡물이 나더라. 이걸 본 인류가 저걸 한번 해볼까? 저걸 한번 하면 내가 떠돌이 생활을 안 해도 되겠는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원시 인류가 사냥을 하던 때 갑자기 내가 사냥을 그만두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는다. 이 결심을 하는 건 상상을 해보면 대단한 도전이죠. 왜냐하면 농사는 1년을 기다려야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그야말로 엿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인류에 내가 두 가지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부족은 용기를 내서 새로운 도전을 선택해요. 그래,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더 나은 삶이 열릴 거야. 이런 뇌의 작용을 받습니다. 어떤 인류는 야,
지금까지 하던 안전한 삶에서 벗어나지 말자. 농사 지었다가 망치면 어쩌려고 그러냐. 아니 뭐 농사를 지어서 성공한 전례가 있어? 불확실한 길은 가지 말자. 이러면서 그냥 이제 평생 멧돼지나 잡아먹고 사는 인류가 이제 있는 거죠.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인류 역사의 진화는요. 잡식성 인류 중에 용맹스럽게 모험과 도전을 즐기는 전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진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안전한 과거의 경험만 고수를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뇌의 도전작용이 없으면요. 사실 지금 우리도 해안가에서 물고기 잡고 멧돼지 잡으면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만약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가는 일부 인류의 진취적인 도전이 없었으면 지금 청취자분들은 스마트폰으로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계시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막 도자기에 빗살무늬 그려놓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화심리학자들은 인류의 보수하고 진보를 새로움을 찾아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의 안전한 길을 지키려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움을 찾아나가는 사람들을 진보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리고 과거의 안전한 길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보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하죠. 그리고 인류의 역사는 안전이 아니고 모험을 좋아하는 진보의 유전자를 통해서 역사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요 화두를 이제 뇌과학자들이 어떻게 봤냐면요. 이 뇌과학자들은 실제로 보수와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뇌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를 연구를 해요. 이 대표적인 연구가 런던 대학에서 진행된 정치 성향에 따른 뇌 스캔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인지신경과학연구소 교수가 학생 90명의 뇌를 스캔을 해요. 그래서 진보적인 사람의 뇌하고 보수 성향을 띨 사람의 뇌가 어떻게 다르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수하고 진보의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면요, 뇌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인 기질이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을 어디서 접했냐면, 지난주 시사인호의 천관율 기자라고 계세요. 천관율 기자가 쓰신 기사에서 이런 연구를 접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제목이 왜 가난한 사람이 보수 정당에 투표하는가라는 기사인데, 예. 청취자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천관율 기자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글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천관율 기자 쓰신 기사는 무조건 믿고 읽는 천관율 기자라고 제가 이렇게 쭉 정독을 하는 분이거든요. 예. 하여간 정말 이 기사가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은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민 중에 많은 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신봉해온 사람이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의식은,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은요, 사회적 존재 조건, 즉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의식은 없다고 보는 게 오랜 좌파 철학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좌파 철학을 책에서 보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솔직히 실제 생활을 해보면은요, 아닌 경우를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또라이는 그냥 또라이인 겁니다. 아무리 환경에 변화를 주고 아무리 설득을 하려고 해봐도요, 선천적인 보수 꼴통이라는 게 사실 분명히 존재한다는 그 벽 같은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저 선천적인 보수 꼴통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사회적 의식은 존재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되게 고민이 됐었는데 이 천관율 기자의 기사에서 뇌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를 보고 아, 그런 면이 있겠구나. 사람의 뇌는 선천적 구조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갈라지는 면이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고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예. 이 기사에 나오는 연구 결과가 이래요. 90명의 뇌를 스캔을 해보니까 런던 대학교에서요. 보수적 성향을 띠는 사람들의 뇌는 오른쪽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더 크대요. 근데 이 편도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편도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공포를 일으키는 위협, 이 공포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겁을 먹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정치적으로 보수편을 들은 사람들의 뇌를 분석을 해보면 애초에 태어나기를 겁을 잘 먹는 성격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쫄보라는 이야기예요. 반면에 진보적인 사람들의 뇌를 보면 인슐라 이렇게 부르는 부분이 발달을 하는데 이 인슐라 부분이 어떤 걸 관장을 하냐면 역겨움, 토나움 이런 반응을 관장한대요. 사람이 못 볼 걸 봤을 때, 짜증나는 인간을 봤을 때
그 역겹고 꼴보기 싫고 때려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생길 때 이 인슐라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의 뇌는 근본적으로 사회가 불공정할 때 혹은 강자가 이유 없이 특권을 누릴 때, 예를 들면 이재용이 9억 원을 꿀꺽했을 때, 반대로 약자가 고통을 받을 때, 송파 세모녀가 돈이 없어서 자살했을 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 수백 명이 물에 빠져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때 역겨운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뇌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화심리학하고 뇌과학의 공통된 결론이 이렇습니다. 보수는 쫄보의 뇌를 타고났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겁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살던 시대에 이 보수적인 원시 인류는 새로운 도전을 안 해요. 겁나니까요. 그래서 보수는 편도체가 발달을 해서 뭐만 하면 겁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맞는 말인 게요.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괜히 목소리 크고 센 척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센 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겁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에게 반말 찍찍하고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대접을 못 받을까봐 겁을 먹어서 그런 태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가장이랍시고 가부장적인 태도를 고수하면서 집에서 가족들한테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있죠. 가장의 권위를 잃을까봐 겁을 먹어서 그런 겁니다. 홍준표가 지난번 대선 때 설거지 절대 안 한다고 큰 소리 뻥뻥 치다가 TV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한테 지적을 당하니까 그 내가 좀 세 보이려고 그런 거지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뇌에 편도체가 많아서 쫄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대접 못 받을까봐 두려우니까 집에서 상남자인 척 저 지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편도체에서는 공포를 어떻게 관리하냐면 편도체는 공포에 대한 정보를 충분한 양으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대한 기억이 편도체에 저장이 될 때는 다른 정보가 뇌에 저장될 때보다 이 저장되는 정보의 양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공포에 대한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끊겨 있거나 아주 단편적인 장면이 있거나 단편적인 감정이 있거나 이런 스케치 형식으로만의 감정만이 이 편도체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도 놀라는 겁니다. 공포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만 봐도 다 쫄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얀 귀신을 봤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치죠. 이 사람은 하얀 귀신의 정확한 정보, 정확한 모습을 편도체에서 다 기억을 못해요. 디테일하게요. 이러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흰 수건만 이렇게 막 흔들어도 와 귀신이다 이렇게 쫄보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북 문제에 관해서도요. 보수 쪽 사람들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로 쫄은 사람들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겁을 덜덜덜 집어먹어요. 북한에서 애취하면 한국 보수는 진짜 난리 부르스를 춥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국이 다루기가 쉽겠어요. 한국이 좀 의연하게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다루기가 어려운 상대인데 요거 하나 쏴볼까? 이러면은 나만이 난리가 납니다. 그래 뭐 전술핵도 도입하자 뭐 훈련 강화하자 진짜로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북한이 손가락 하나만 깜짝여도 이쪽에서는 난리를 치니까 저쪽에서는 얼마나 우리나라를 조종하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수 쫄보들은 성조기 들고 집회에 나오는 것도 모자라서요. 이스라엘 국기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이 없으면 진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덜덜 떠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가랑이를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쫄리는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죠. 그게 제 여담이지만 그렇게 쫄리면 국방 의무라도 좀 열심히 하던가요. 이 보수 세력들은 쫄리기는 한데 정작 지들 보고 군대 가라고 그러면 군대 가는 건 또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애들 군 면제율 통계가 나온 게 있는데 골 때립니다. 한국 남성 일반들의 병역 면제율이 6.4%거든요.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면제를 받아요. 그런데 재벌가의 면제율이 33%입니다. 일반 남성보다 5배가 높아요. 10대 그룹으로 좁혀보면은요, 면제율이 56%로 뜁니다. 10배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삼성 한 그룹으로 국한시키잖아요. 삼성 그룹의 군 면제 비율이 73%입니다. 10명 중 3명이 군대를 안 갑니다. 그 그룹은요. 이러면 욕을 얼마나 먹을지 자기들도 아는데 군대를 못 가요, 얘들은요. 쫄아갖고요. 그러니까 말로는 국방, 말로는 안보 하면서 진짜 찌질한 쫄보들인 겁니다, 얘들은요. 쫄보 문제를 경제학으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예를 들이는 행동경제학에서요. 이 편도체가 과다한 쫄보들의 공부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손실회피 성향이라는 제목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사람을 지배하면
사람은 똑같은 확률이 있어도 도전을 할 때 또 좋은 이익이 있어도 도전을 잘 안 해요.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있는 걸 지키려는 손실을 피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 경제학 시간에 가끔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데니얼 카너먼이라고요. 행동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이 경제학자가 한 실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으면은 1,000만 원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게임에 도전을 해보세요. 이길 확률은 90%입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서 이기시면 2,000만 원을 얻을 겁니다. 물론 이 게임을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이제 1,000만 원은 못 받는 거죠. 그냥 가만히 1,000만 원을 받으실래요? 90%의 확률로 2,000만 원에 도전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확률적으로는 무조건 2,000만 원에 도전을 해야 됩니다. 이 확률이 90%나 되니까요. 기대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1,800만 원의 기대값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실험을 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유 됐어요. 안전하게 1,000만 원 받을게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로 안전하게 손에 줄 수 있는 1,000만 원의 가치를 90%의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2,000만 원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90%의 확률로 2,000만 원에 도전하는 게 훨씬 이익인데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도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인 상황에서도 편도체가 발달한 인류는 손에 진 거를 꽉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네. 이게 왜냐면은 두려움을 극대화하는 편도체의 경향 때문입니다. 아, 잃기 싫어. 안전하게 살아야 돼. 그냥 지금처럼 살래. 이런 쫄보 심리가 있는 거죠. 예. 진화 심리학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들이요. 편도체가 발달한 이 쫄보들은 도전을 하지 않아요. 평생 겁을 먹고 그냥 살던 대로 움츠려서 삽니다. 내 반면에 진보적 뇌를 가진 사람들은 부당한 것을 역겨워하고요.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생물학적 차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 보수들 하는 거 보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쫄보 모습이 극대화돼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여담이지만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견해 김용민 PD님 의견이 100% 맞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보수를 지켜라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보수가 굉장히 변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예. 저는 안타깝게도 한국 보수가 변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물론 김용민 PD님께서도 진짜 보수가 그렇게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쓰신 게 아니고 걔들은 그걸 절대 못할 놈들이라는 점을 비꼬기 위해서 보수를 지켜라라고 책 제목을 정하셨겠지만 김 PD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보수는 절대 김용민 PD님께서 책에 쓰신 그 조언을 받을 용기가 없는 놈들이에요. 걔들은 쫄보라서 사학비리 없는 세상을 꿈꾸지 못하고요. 한미동맹이 없는 세상을 꿈꾸지 못합니다. 재벌이 없는 세상 이런 걸 상상도 못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 학문의 결론은 자유한국당 애들하고 우리 민주시민은 종족이 다른 종족입니다. 아. 네. 정관율 기자님 기사에 보면 이런 논문이 인용돼 있어요. 진보주의자를 가장 잘 특징 짓는 심리적 특성은 개방성이다. 지적 유연성, 호기심,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 위험 감소 성향 등을 포괄하는 성격 특성이다.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다. 오픈마인드, 개방적일수록 더 진보적인 경향은 여러 연구에서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즉 진보는 보수와 뇌 구조가 다르고 사고 체계가 다릅니다. 우리 민주시민들은 거침없이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겁을 안 나고 그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많은 개혁에 대해서 덜덜 떨고 있는 보수 쫄보들의 모습을 저는 요즘 봅니다. 그런데 우리랑 아예 다른 종족, 뇌 구조가 다른 그 쫄보들만에 신경 끄고요. 정치야 뭐 어쩔 수 없이 보수하고 타협을 해야 하니까 할 수 없겠지만 우린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 시민들은 자유로우니까요. 우리는 정치적 계산할 필요 없이 정말 자유롭게 100년 넘게 이어져온 이 구닥다리 자본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고요. 새로운 상상의 세계로 열린 마음으로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개성적인 야망, 개방적인 생각 이런 게 진보 시민의 뇌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가끔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절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우리 진보 시민들이 진보의 뇌를 가지고 새로운 세상을 개척해 나가는 이 계기가 버튼이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왜 여러 가지 상상을 못 해보겠습니까?
미국의 뒷공문이 안 따라다녀도 되는 대한민국, 자주국방의 대한민국, 어느 북유럽 국가보다도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이재용이나 정의선 따위가 없는 경제, 재벌이 없는 사회, 이런 거 상상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인류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니까요. 그리고 상상과 도전은 진보적인 뇌의 몫이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저는 열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세상에 쫄지 말고 보수는 절대로 쫄아서 못하는 그 일을, 김용민 PD님의 조언을 절대로 겁먹어서 못 받아들이는 그 보수를 무시하고 우리 진보적인 민주시민들이 마음껏 상상하고 마음껏 도전하는 그런 시대가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월요경제학으로 이런 주제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보수가 존재할 근거가 없어지려면 몇 가지 또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북한이 없어야 돼요. 북한이 망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핵 개발하고 다른 나라 위협하는 이런 북한의 존재가 사실은 이 썩어 빠지고 무능하고 무익한 이런 한국의 나쁜 보수를 존재할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쫄보들한테 근거를 주는 거죠. 네. 참 그게 안타깝고, 어제 있었던 그런 핵실험도 참 많은 분노를 또 자아내게 만듭니다. 네. 근데 한 선거에서 3번 연달아 지면은, 가깝게는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또 지면은, 그때는 아마 안 바뀌려고 해도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정말요? 제 생각입니다. 한 10년 뒤쯤에는 그러면 보수 세력들이 전부 다 팔꿈치에 보수를 지켜라 책 끼고 다니는 건가요? 그러면서 또 저를 찾아와서 제발 좀 입당해달라. 자유한국당에 희망이 되어달라.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때 되면은 제가 이제 극진보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이거 수용하면 내 들어가는 걸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또 배짱을 피우는 거죠. 예, 그러면 한국 보수도 조만간 홍준표, 김용민 투톱 체제가 열리는 거군요. 아니 그때쯤 되면 홍준표가 뭐 존재나 하겠습니까? 원톱 체제로 원톱 체제가 열리는 거군요. 아니 저는 실제로 주요 선거마다 계속 지면은 그렇게 물갈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왜냐하면 보수는 또 제일 중요한 가치가 생존이니까요. 어떻게든 거짓말로 국민들 눈과 귀를 속이는 그런 보수였다면 이제 진짜 바뀌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보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요컨대 이겁니다. 줄여서 말하자면은 국민이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선택하지 않으면 정치 혁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안 찍으면 됩니다. 안 찍으면 되는 거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인들은 미래가 안 보이는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우리 정치는 나아지는 것이고 국민의 삶은 더욱 진전된다는 것이죠. 폐허를 만들어야 되겠군요. 보수 정당을 당분간은요. 폐허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말 저자들을 제대로 길들이지 않고 막연히 믿어주는 그런 투표로 우리한테 돌아온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